호주 애들은 18살이 됐을 때 부모님의 집에서 다 나옵니다. 다 자취를 해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취를 하냐? 그 나라 문화인데요. 호주나 미국은 18살이 돼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한국으로 따지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제가 23살 때 한국에 왔는데 제 친구가 23살인데 엄마한테 용돈을 받더라고요. 심지어 군대를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한 6개월 용돈을 드리더니 6개월 뒤부터 다시 용돈을 받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27살, 8살인데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아니 이거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다 케어를 해줘요. 그죠?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크 주크버그는 페이스북을 18살 때부터 대학에 가면 창업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마크 주크버그랑 비슷한 남자애는 군대 갔다 와서 28살이 대학 그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이 느린 거예요. 10년이. 그죠? 저쪽은 18,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다 28. 우리나라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년제 졸업하고 취직하면 27에 취직하잖아요. 거의 그러거든요. 근데 마크 주크버그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18, 19부터 1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삽질을 하는 거죠. 실수를 하는 거죠. 10년 더 빠르게. 그러니까 얘들이 마크 주크버그가 28살이 되면 올해 28살이 됐어요. 마크 주크버그가 페이스북에. 이미 재산이 10조. 하지만 다른 28살보다 10년 빨리 시행착오가 했으니까. 호주도 그랬어요. 호주 애들도 18살이 되면 부모 밑으로 나오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생깁니다. 그죠? 18살부터 부모님한테 돈을 안 받으니까 경제적인 개념이 생겨요. 내가 돈을 안 벌면 당장 월세를 못 내고 당장 다음 주에 굶어야 돼요. 모든 호주의 18살들이. 그걸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막 했어요. 유학생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는 제가 되게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그때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호주 사람 밑에서 햄버거도 나르고 샌드위치도 나르고 하니까 1시간에 15달러를 줘요. 10,000원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되게 비싸지만 거기 물가로 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 1년 하니까 영어가 되게 빨리 늘어요. 생존 영어잖아요. 저는 영어를 안 하면 그러니까 10년 사내처럼 영어를 하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안 쓰면 굶어 죽는 거니까. 고1인데. 근데 고2가 되던 해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왜 시간당 10,000원일까? 어떻게 해야지 시간당 100만 원이 될까? 내가 1시간에 100만 원을 벌면 1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데 1시간에 10,000원을 벌면 100시간을 일해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유학생이잖아요.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그냥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우연히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업이 될 줄 몰랐어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날라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도피 유학생. 되게 착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 안 하는 부잣집 아이들. 예, 저랑은 되게 다른.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귀걸이 3개, 여기 하나 2개, 머리 막 노랗게 염색. 그리고 맨날 춤추러 다녔어요. 예. 그런데 되게 얄밉게 학교 성적은 전교 1등. 근데 왜 그랬냐면 원래 공부 못했어요. 제가 찌질이었어요. 중3 때까지 한국에서 50명 중에 48등 했어요. 근데 호주에 갔는데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이 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맨날 때려. 중학교 때 전 맞았거든요. 저희는 경찰 못 불렀어요. 중학교 때 막 맞다가. 그러다 호주에 간 건데 호주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는 호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누가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니까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되고 장학금을 받으면 뭐가 좋아요? 아르바이트를 들여도 돼요. 학비를 안 벌어도 되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생존하고 달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근데 날라리인데 공부를 잘하니까 저의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날라리 친구들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희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사람을 가리고 만나지 말아라. 네 친구 중엔 깡패도 있어야 되고 네
네 친구 중에는 변호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고 만나. 저희 아버지가 군인인데 막 친구들이 뭐 개그맨 남희석, 뭐 무슨 영화배우 이미숙 씨, 막 아버지가 군인인데 안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좀 마당발. 저도 한 마당발 하거든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 근데 그때 날라리 친구 중에 저희 때 H.O.T가 데뷔를 했어요. H.O.T의 문희준이 저랑 동갑이에요. 예, 제 34살이에요. 근데 막 나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가수가 하고 싶은데 못생긴 애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가수 못해요. 근데 음악 천재예요. 음악 천재. 막 음악을 한번 들으면 막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고 막 근데 얼굴은 못생겼고 근데 자기는 H.O.T가 되고 싶고 제가 보기엔 얘는 핫하지 못하고 외모가 그래서 그게 사업이 될 줄 몰랐고 이 친구의 진로를 정해주기 위해서 친구니까 이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카카오톡도 없고 네이트온도 없으니까 국제전화로 한국에 계신 이 친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설득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공부에 너무 취미가 없어서 호주에서 곧 잘리게 생긴 거예요, 학교를. 근데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음악 전문 고등학교로 보내면 이 친구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부모님한테 막 설득을 해서 황당하시죠, 얘네 아버지는. 넌 누구냐? 아들 친구인데요. 동갑인데 고등학생이. 근데 왜? 아드님을 빨리 미술고등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아니, 음악고등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에이? 왜?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습니다.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공부만 안 하지 막 강남에 막 부잣집 아들. 또 아버지 자수성가. 이 또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의 특징이 꼭 자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걸 뛰어넘고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넌 더 잘 돼야지. 압박을. 그냥 공부 재능이 없어요. 얘 법대가래요. 대학도 못 가게 생겼는데. 근데 음악에 재능이 너무 많으니까 막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얘네 아버지가 황당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전화로 설득했더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그냥 그땐 그게 사업이 될 줄 모르고 이 친구를 그냥 A라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B라는 음악 학교로 전학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전학 서류 떼서 영어로 인터뷰 날짜 잡아주고 면접 날짜죠. 면접하고 영어 인터뷰 준비시켜서 통과해서 전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학한 학교에서 저한테 야, 너 계좌번호랑 사업자 등록증 줘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계좌번호 있으니까 적어줬죠.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게 뭔지도. 근데 15분 뒤에 1,500달러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었어요. 왜? 그 학교에서. 왜? 왜? 뭐 봤더니 이게 제가 유학원인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뭐 해외에 이렇게 공부를 더 하러 갈 일이 있거나 어학연수 같은 거를 하러 가게 되거나 연수를 하게 되면 강남역에 가면 유학원들이 쫙 있어요. 무슨 강남 유학원, 이런 유학원들이 여러분들이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가던 호주로 가든 어느 나라로 가든 가면 여러분들이 1년치 내는 학비를 내잖아요. 어학 학비를 내면 거기서 15%를 그 학교에서 고마워 우리 학교 소개해줘서 소개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학원은 그걸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수익을 남는 거예요. 몰랐죠, 전. 그냥 친구를 안녕 내가 전학시켜줄게 전학을 시켜줬는데 여기서는 고마워 하고 이 친구 학비에서 15%를 100만 원 입금을 해준 거예요. 이거다. 이 친구네 아버지 설득하는데 1시간. 이 친구 전학 수속 1시간. 2시간 만에 100만 원.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은 1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중고 자동차를 삽니다. 면허 따놨으니까 고2 때 그 첫 받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 1979년형 도요타 코롤라 85,000km 뛴 승용차를 샀어요.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34살, 제가 34이니까 그때 당시 되게 오래된 차를 산 거예요. 저보다 더 빠른 해였던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전봇대를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에어백이 탁 나오죠. 이 차는 전봇대를 탁 박으면 엔진이 탁 나와요. 바로 죽어요, 그 자리에서. 네. 옛날 차니까 달리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달리다 막 타이어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바퀴가 빠질 것 같은 그런 이 사무실이에요. 1인 사무실, 핸드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진로를 상담해주면서 전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에서 홍콩 사람으로.
미안해요. 홍콩 사람에서 일본 사람으로 막 각 나라 사람들이 전학을, 진로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유학원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저한테 왔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 유학원은 자기 아빠랑 동갑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이에요. 그쵸? 어른들이에요, 사장님. 그럼 뭐예요? 아빠가 와서 우리 딸은 의대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넌 의대에 가. 엄한 고등학교에 보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부모를 설득해주죠. 야, 나는 법대 못 가. 뭐 나는 그냥 뭐 미술할 거야. 그러면 가서 얘 미술한답니다. 부모님이 막 처음에 부모님도 맨날 제가 이용했어요. 머리 노랗잖아요. 비트란 영화에 정우성 무릎팍도새 나와서 얘기했죠. 비트란 그때 이런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노래가지고 귀걸이 생기 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일단 부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날라리라고 해서 친구들이 엄마 내 친구인데 국비 장학생이야. 그럼 엄마들이 갑자기 하면서 과일을 깎아오세요. 그럼 제가 귀걸이를 한번 흔들죠. 장학금 받는 날라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이 막 자세를 낮추시고 막 너는 어떻게 장학금을 받니? 막 사업도 안 되며 막 되게 잘해주세요. 그럼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막 이렇게 머리 날리면서 네 전학시키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부러 제가 뭐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 저를 찾아오는 거죠. 딴 데 가면 우리 아빠랑 똑같은 나이의 사람이 자꾸 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현진이를 찾아가면 자기의 시각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니까 고3이 끝날 때쯤인데 독점을 했어요.